강남은 이쪽으로 오려던 정부 기관들이 오다 말고 정세가 급박해지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정부는 사실 손 놨고 그때부터는 하지만 강남에 가면 새로운 주거 양식인 아파트라는 것도 있고 네. 압구정 현대 뭐 보니까 돈도 번다더라. 그러면서 뾰족 지붕이 아니라 아파트로 가야 된다. 그게 얽히면서 80년대가 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됐죠. 아. 여러분, 제가 주소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가 어딘지 맞춰보세요. 경기도 광주구 언주면 압구정리. 이름에 답이 들어있죠. 압구정이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나무가 많은 과수원이 즐비한 곳. 아까 우리 청취자분 한 분은 강남역 사거리 사셨는데 논밭이라서 겨울에 얼면 거기에서 스케이트 타고 그러셨대요. 스케이트 타실 때 땅도 좀 사셨는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만 사실 부러운데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싶기도 한 강남. 알쏭달쏭한 이 세계,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도시문헌학자, 최근에 강남이라는 책을 써내신 김시덕 작가에게 강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그 어린 시절을 네. 요 논밭이었던 강남에서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때 강남은 어땠습니까? 정말 논밭이었습니다. 진짜요? 잠실 1단지 4단지 살았는데 그때 속초호수 넘어가 좀 황량해서 황량. 거기서 실제로 물 뿌려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석촌호수 황량은 진짜 단어가 매치가 안 되는데 벚꽃 피면 난리 나잖아요. 저 살 때는 롯데가 없었죠. 그렇죠. 고등어 타워도 없었고 롯데월드도 텅빈 없었고. 호수에 그냥 얼음 열어가지고 걸어 다녔습니다. 네, 이런 질문은 약간 실례됩니다만 그래서 그때 어떻게 아버님께서 일대 그 토지를 좀 어떻게 저희는 세입자여서. 저하고 뭐 비슷하시네요. 네. 저희도 그 집안 어른께서 강남집 팔고 강북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직접 지으실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또 그런 히스토리가 집집마다 소쩍새 우는 있죠. 사연이 좀 네. 있는데 도시문헌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잘 모를 거예요. 맞아요. 도시문헌학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직업인가요? 원래는 문헌이라는 걸 연구하는데 뭐 기록물들을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특히 도시에 집중해서 라디오라서 그렇습니다만 네. 제가 한두 개 가져온 게 잠실이 섬일 때 원주민들의 향후의 네. 잡지 같은 거. 신천리 중계라는 책을 가져오셨는데 신천 리중계. 신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세내죠. 세내잖아요. 왜 잠실 옆에 신천역 있었던 그렇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신천 마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거기 락카페 많았는데. 그 옛날은 보단 좀 더 옛날. 네. 그래서 세내 향후회라는 데가 있어요. 세내 향후회. 예, 지금도 향후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서울 향후회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서초구 방배동에도 거기가 옛날에 그 포구가 있던 마을이라 사공들의 그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물에 잠기던 지역이라 그렇죠.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그렇습니다. 동네죠. 장화에는 뗏목 있어야 되는 뗏목. 곳이었죠. 그렇죠. 뗏목 타고 출퇴근하던 강북으로. 저 지금 잘 모른다고 막 던지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예요. 예. 그래서 도시와 관련된 문헌을 연구해서 강남이라는 책을 써내신 네. 건데 동네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강남 말고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왜 강남이란 책을 써내신 거예요? 우선은 강남이 워낙 뭐 한국에 지금 제가 볼 때 1극이라 언젠가 한번 다뤄야 됐다. 1극 체제다. 1극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3극이었다가 네. 강북, 영등포, 강남 어허. 이제 두 극이 사실 저는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사실 강남 옛날에 영동이라고 했잖아요. 영등포 동쪽이라서. 그렇죠. 근데 영등포는 내려가고 강남은 올라가고 이렇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북도 이른바 종로 비우기 이런 거 하면서 종로 비우기. 그 기능을 좀 용산이 이어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강남에 필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그래서 강남을 선택하셨다는 건데 작가님 강남 3구에서 학창시절 보내셨던 얘기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네. 80년대, 90년대 그럼 그쪽에서 학창시절을 그렇죠. 보내신 건가요? 그렇죠. 말죽거리 잔혹사 고 배경일 때. 예, 그때 그 학교만 배정 안 받기를 바라면서 그 학교가 상문고등학교인가요?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만 피하면 됐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대략 아마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머리 짧게 깎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교장 출근하면 쫙 줄 서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런 소문들이. 진짜요. 제가 제 눈으로 못 봐서 저는 전설로만 들었는데 제 동년배들 그걸 경험한 사람도 배드민턴 있어서. 채 딱 머리에 대서
그래서 그 위로 올라오는 머리카락 다 깎았다는 그건 전설적인. 요즘 그치 다 하긴 했습니다. 그 비슷한 분위기로는. 그랬군요. 근데 이제 교사분들이 좀 도열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좀 군사 분화가 있어서 그 여기다 딱 완장 예. 학생부 이런 예. 거 차고. 그런 건 좀 피하고 싶었다. 아 그래서 우리 유일한 작가님은 공립고에 갔습니다. 반포고라고. 아 반포고 졸업하셨군요. 유일한 공립고입니다. 그 동네. 고1 때는 어땠습니까? 반포도 굉장히 집값 비싼 동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반포도 참 천차만별인데요. 네. 거기는 뭐 집값은 집값이고 바로 뒤에 삼풍백화점이 있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늘 보고 살던 아파트가 백화점이 그렇게 된 걸 보고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네요. 그 반포구에서 언덕 쪽으로 가면은 지금은 아크로비스타 그렇죠, 있는 자리 그렇죠. 거기가 예. 삼풍백화점 맞습니다. 자리였는데 야 그때도 이미 돈이 몰려든다 이런 느낌을 학생이 느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체감합니까? 걷다 보면은 뭐가 올라가고 그 아. 무엇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 한참 그 서초동 꽃마을 사태였죠. 아 그게 어떤 사태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그 강남 지역이 원래 화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강북의 교외 지역이니까. 맞아요. 관악산 아래쪽에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쭉 꽃집 있는 걸로 맞습니다. 유명했죠. 네. 근데 그게 원래부터 시작된 게 지금의 남부터미널 하고 예술연산 근처. 아 거기 꽃상가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55년도에 왕원식이란 분이 이건 좀 이제 그냥 야채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화훼를 해보자. 그래서 버스에 꽂혀 실어가지고 강북에 보내고 하다가 이게 지금에 이어지는 거죠. 강남터미널 꽃상가라든지. 네. 근데 그 시점에 일부 사람들이 지금 서초역 2호선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걸 서초동 꽃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밀어내고 만든 게 법조단지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 기사를 보면은 정관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 골고루. 아.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보면. 아니 참 희한하게 알고 산 건 아닐 텐데 아니, 미리 우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산 건 아닐 텐데 희한하게 네. 돈도 있고 힘도 있는 분들은 비싼 땅을 미리 알고 갖고 있어요. 혹시 개발 계획은 좀 어느 정도는 뭐 예지력이 있는 걸까요? 뭐 예지를 도와주는 뭐 예측력은 아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자, 근데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이라고 불렸던 강남 3구 1962년까지 아까 불러드린 주소처럼 경기도였습니다. 온통 밭이었다고 하던데 그때 풍경이 어땠을까요? 그 밭이고 가끔 나무가 있고 가끔 나무. 그 뽕나무나 뭐 뽕나무 배나무, 잠원동. 배나무 압구정동. 예. 네. 근데 그 지금 서초구 잠원정도 뽕나무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잠실리 뽕나무라고. 그렇죠. 근데 거기도 원래 잠실이라 불렸던. 양잠할 때 그 잠자죠. 잠이죠. 예. 네. 거기는 신잠실. 지금 잠실은 동잠실. 와. 그런 식으로. 아니 우리 누에고치를 그렇게 많이 키웠어요? 그렇죠. 그 비단은 아무래도 좀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 비단 같다 비단. 그렇죠, 그렇죠. 한때 저기 중국이 중공일 시절에 네. 하지만 한국이 또 비단 수출 많이 해서 그때도 많이 심고 비단은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심고 왜냐하면 모래밭이 많아서 그래서 물을 심어도 잘 자라고 그런 나무도 잘 자라는 곳이었던 네. 거죠. 아니 그랬던 강남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순식간은 아닌가요? 한 5, 60년 만에 한 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80년대 지나면서 그렇죠. 강남 땅값이 100배 이상 올라가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개발사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네. 강남은 여러 개가 있었고 여러 강남 중에 하나가 지금의 영동 지역이라는 거죠. 영등포도 강남이었고 천호도 강남이고 그렇죠. 성남도 강남이었습니다. 동작구도 강남이고 그렇죠. 한수 이남이면 원래 강남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장은 영등포였던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서반포 동잠실 이런 말도 있지만 다 평등한 강남이다가 그중에 대장 노릇을 하던 서초구 강남구 지역이 이제 급부상을 한 거죠. 그 시기가 대충 75년에서 80년 사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 강남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두 평등했던 그 한수 이남 중에 네. 유독 현재 강남이 뜨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영등포나 천호동은 이미 기존의 마을들이 좀 많았어요. 이 식민지 시기부터. 이미 구도심이었어요. 이미 구도심이었어요. 첫째, 둘째 강남들이라. 근데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척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갖다 그렇죠. 지으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너무 갖다만 지어서 언덕도 안 깎고 그래서 맨날 그 언덕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 놔뒀더니 물이 아래로 고여서 고여서. 침수되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도 그랬고. 비싼 아파트인데 지하에 물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조용히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집값 떨어질까봐. 예, 조용히 그냥. 그러면요, 아까 그 서두에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종로 비우기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광화문 종로 일대 명문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주를 그렇죠. 하고 요게 학군지 형성하고 아파트 형성하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간 건데 그렇죠.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한강뷰 아파트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강에 바로 붙어 있는 동들은 작은 동,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동이었습니다. 한강물 들어오면 추우니까 벌레 올라오고.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넘치니까요. 이게 근데 처음에 안보 목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강북에서 북한군을 막으면 좋은데 그 두 번째 전쟁이 터진다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인 거고 강북은 그래도 비워서 남쪽에 보내고 네. 그리고 남는 사람은 을지로 지하상가나 남산 터널에 넣는다. 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키이우 지하철에 숨잖아요. 네. 그리고 강남 쪽으로 내려오는 거 막기 위해서 모든 다리를 요새화시키고 그리고 건너오는 시점에 막는다. 이 구조였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기본이 안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되게 압구정 현대라든지 가장 북쪽이 튀어나오니까 가면 지금도 벙커가 남아 있어요. 오.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문고리가 없는데 네. 밖에서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물론 문헌 자료가 거의 없는데 이거는 군사적인 거라 네. 몇 개 드러난 게 있어요. 아 그래서구나. 서울대에도 벙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벙커는 이제 서울이 무너졌을 때 그 남쪽을 지키려고. 네. 원래 과천 서울대공원 자리가 미사일 연구기지를 만들려 했던 거예요. 미사일 연구기지에서 우리 지금 저기 그 스릴라이드 타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너무 북한 기술이 좋아지면서 네. 내려간 게 대덕이죠. 아 그렇구나. 대덕 연구단지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군요. 아니 작가님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쨌든 정부나 이 시가 원하는 도시의 디자인 방향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의 기능이나 가격은 그때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구조를 원했을 거예요. 아마 과천이나 세종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과천은 정말 많죠. 조용하고 네. 단일하고 아파트 많고 네. 뭐 깔끔하고. 네. 근데 거기까지. 저는 도시가 복합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도시. 근데 과천 세종 가면 조용합니다. 과천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그냥 기침하면 기침 소리 울릴 정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 다른 게 들어오는 거 하고 막고 예를 들어 청년주택건으로도 시끄러웠었고요. 그거는 그 도시가 가는 길인데 강남도 그 길을 갔으면 아마도 세종 같은 조용하고 네. 미래 지에 가능한 도시가 됐을 거다. 성장세도 그건 뻔하죠. 네. 근데 강남은 이쪽으로 오려던 정부 기관들이 오다 말고 정세가 급박해지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정부는 사실 손 놨고 그때부터는 하지만 강남에 가면 새로운 주거 양식인 아파트라는 것도 있고 네. 압구정 현대 뭐 보니까 돈도 번다더라. 그러면서 뾰족 지붕이 아니라 아파트로 가야 된다. 그게 얽히면서 80년대가 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됐죠. 아 이거를 우리 집 어르신들도 아셨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셨어요? 반대로 정반대로 가셨어요. 시멘트 제일 비쌀 때 그러니까요. 건설붐이 일어날 때만 웃돈 주고 사서 집 지으셨는데 지금하고도 뭐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만 강남의 원주민을 자처하던 농민들 네. 그런 분들은 다 그때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버텨서 건물주가 됐고요. 배나무밭 팔지 않으시고. 아니 그거를 그 언젠가 파는데 네. 그 처음엔 소문이 무성했어요. 어떻게 된다. 초기에 안 팔고 끝까지 버티다가 판 분들은 이제 히트해서 지금 역삼동 가면 이렇게 뭐 토박이로서 그렇죠. 뭐 어서 오시라고 이런 비석도 있고. 야. 근데 어떤 분들은 밀려났어요. 제가 아까 신천 리중계라는 그 향후회 보여드렸는데 네. 주소를 보면은 절반은 잠실에 남았고 절반은 뚝섬이라든지 원래 잠실에 뚝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런 데로 가셨더라고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압구정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다 절반은 떠나가고 절반 남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초양극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남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건 참 양가적이에요. 그렇죠. 한쪽으로는 질투나고 샘나고 어딘지 얄밉고 그렇죠. 세금도 막 많이 냈으면 좋겠고 하지만 만약에 누가 너 강남에 살래? 내 집 하나 줄게 하면 당장 내일 짐 싸서 들어가고 싶은 동네가 또 강남이기도 하거든요. 내일까지 못 기다리죠. 오늘 밤에 들어가야죠. 오늘 밤에 바로 들어가는 이 강남. 여기에 대한 요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네. 요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잡으려는 분들이 강남 사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소름. 그 부산시장님 말씀이 네. 한국 그런 이제 지배층의 85%가 강남 산다고. 그건 좀 과장이긴 한데 근데 왜 자꾸 잡는다고 해요? 자기 집인데. 표는 강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못 잡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촌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고 이게 부촌이 된 거죠. 서울이 중심이 세 개였으면 균형이 맞았을 텐데 네. 강북은 북한에 가까워서
영등포는 인천이 좀 힘 빠져서 네. 그러니까 1극이 되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 다 강남에서의 거리만 얘기해요. 아. 강남까지 몇십 분. 아 모두- 진짜 그러네요. 저기 남양주 가도 강남까지 몇십 분. 저기 뭐 이천에 가도 그렇고. 아, 부산에서 강남까지 그렇죠. 뭐 이런 SRT 뭐 이런 거 하고. SRT. SRT 들어가는 순간 직접 그쪽 병원 연결. 망하고 뭐 이런.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잡고 안 잡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촌이 된 거죠. 그걸 인정하는 하고 시작하자라는 게 제 얘기. 그러면은 그냥 거기는 그런 데니까 그냥 두고 네. 부동산 정책이나 도시개발 정책도 별도로 수립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저는 그 경제 기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서울 아파트 값이라 말하면 의미가 없다. 아. 3구하고 좀 쪼개라. 아, 통계에 통계도 오류가 생긴다. 따로 내자. 네, 통계도. 네. 너무 따로 가니까. 이거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사실 본인이 사시니까. 다만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강남을 너무 쾌적하게 남기려고 정책을 만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쾌적하게 남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35층 층고 제한이나 자꾸 이렇게 재건축 못하게 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강남이 길도 덜 막히고 쾌적하잖아요. 저는 다 살기 원하니까 사실 좀 과감히 풀어보자 한번. 그래서 자본주의적으로 올라가서 100층 올라가고 이제 살기 불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해소될 거다 자연스럽게. 아 살기가 너무너무 불편하면은 그거 싫은 사람은 알아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 서서히 시장 그렇죠. 기능에 따라서 예, 예. 집값이 조정된다. 네, 저는 그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아예 거기는 그런 동네면 시장에 맡겨서 네. 시장이 해결하게 하자 이런 그렇죠. 쪽이시군요. 예,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들 참 많이 주시는데 아유 한강뷰 뭐 살아생전에 한번 구경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이런 의견 주시는데 제가 그 압구정에 100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이 최근에 이사 나온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은 비싼데 되게 살기 불편하다.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앞으로 그 강남과 관련해서는 강남 원주민 자초하던 분들 남아있던 분 떠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작가님 강남을 좀 크게 시야를 넓혀서 보면 되게 비싼 집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 책에서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가실 때 만나는 게 테헤란로의 빌딩들 아니면 친구가 사는 아파트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그렇죠. 있는데 사실 당장 저 잡지사 촬영 가면은 논현동 이런 데 이런 조그만 빌딩이 많이 가요. 논현동이면은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그래서 가까운 쪽. 동북 쪽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언덕 많은데 네. 사실 언덕 많은데 예전에 영동 시형 주택이란 거를 시가 지었었고 오. 그 지금도 남아서 대부분 꼬마 빌딩입니다. 3, 4층짜리. 아 영동 시형주택을 허물고 지은 게 그 그렇죠. 꼬마 빌딩들이에요. 최근에 한 채 남아있던 게 없어졌는데 바로 그 옆에도 부동산 무슨 채널 하나 있고 그런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다만 강북에서 보거나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아파트 지구가 결정돼 있다 보니까 속에 꽤 가려서 안 보일 뿐이에요. 답사의 원칙이 뭐냐면 대로에서 하나 들어갈 것입니다. 아. 들어가면 사실은 저는 강남구에 대한 제 기본 이미지는 언덕 위에 끝없는 빌라와 단독주택이에요. 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남에 대한 일감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되게 다릅니다. 사실 네. 저는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는 입장이에요. 강남이. 강남의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학설이거든요. 학설까지는 아니지만 다 네. 걷다 보면 그 예전에 아파트 지구를 정한 게 안보 목적도 있고 한 건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빌라 쪽을 사실 재건축을 잘하면 좋은데 너무 한국은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발도 크고 재정착률 낮고 그러다 보니까 못해서 사실 좀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넘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입장. 아 어디 한번 양껏 규제를 풀어서 뭐 지을 만큼 지어보자 네네. 시장이 해소하게. 아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게 맞네요. 논현동 위쪽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선정된 그 그렇죠, 위에 그렇죠. 쪽에도 빌라 많고. 맞습니다. 지금 의견들 주시는데 대치동도 빌라 많아요 맞습니다. 해주시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다 영동 시형 주택 현적들이에요. 아. 그래서 최근에 방배동 쪽은 그나마 이제 이수단지라고 단독주택 많다가 네. 거긴 좀 재개발 많이 하고 있죠. 신맥구역 해가지고. 그런 식의 변화가 강남구나 송파구 중부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 그러면 아니 강남은 언제까지 강남만 강남이에요? 제2의 강남, 제3의 강남 이거 그 돈과 인프라를 좀 나눕시다 이런 의견 있잖아요. 예. 요 두 번째 강남이 될 만한 후보지들 어디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미 드러나고 있죠. 어딜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첫 번째 강남을 아무도 몰라서 못 산 게 아닙니다. 알았는데 비싸서 못 샀어요. 그때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때는 대출 규제가 네. 강해서 기업이나 받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강남은 예를 들어 강남 4구라 부르는 분당, 강남 5구라 부르는 판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2 강남이에요. 광교, 동탄, 지제 아는데 지금 비싸다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더 비싸지는 거죠. 서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에는 사실 한강이 남북으로 면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 말고 북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권역에 해당되는 강북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동이나 용산 일부 지역인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도시 핵심이라기보다는 강남의 확장 2세들이 가는 곳인 거고 아, 그거 말고 저는 용산, 마포, 여의도를 묶어서 하나의 권역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배우는 서대문구라든지 거기도 강남과 다른 차원에서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이게 도시의 확장 어디까지 가능할지 재밌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저자 김시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